안녕하세요. 피부엄마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바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색소 침착, 아니면은 예전에 피부염이 있거나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다리 뒤꿈치, 팔꿈치 이런 분들도 많이들 내방하시거든요. 오늘은 그런 바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피디님, 겨드랑이가 왜 검어져요? 제가 알기로 상처가 나거나 염증 생기면 좀 검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공부 좀 했구만. 그게 보통 피부가 벗겨지는 찰가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다 보호를 하려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과다 생성하긴 하거든요. 그게 우리 몸을 항산화 작용 같은 거를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뭔가 염증이 생기고 색소 착색이 생기는 과정은 우리가 봤을 때는 미백 효과나 이런 거에 불편한 편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작용인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고 많다 보면 일상생활에 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네. 그러면은 비만인 사람도 색소 침착이 많다고 하던데 살 빼면 없어지고 그러나요? 그게 비만인 분들이 색소 착색이 되게 잘 생겨 있어요. 특히 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드랑이, 팔꿈치 하여튼 접히는 부분에 되게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몸에 혈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그 혈당을 낮춰서 그 지방으로 약간 변화시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 내분비 호르몬인데 이게 비만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서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은데 인슐린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하게 분비되어 있던 혈중에 있는 인슐린이 각질이나 각질세포나 섬유화세포 같은 거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각질을 좀 두껍게 하기도 하고 피부를 두껍게 만들기도 해서 피부가 거칠거칠하면서 떼낀 것처럼 목이나 겨드랑이에 이렇게 거칠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 거라서 체중을 어느 정도 빼셔야지 좋아지기는 하세요. 근데 색소 착색이 금방 좋아지기는 되게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한다거나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거를 좀 병행해야지 좋아지는 편이에요. 특히 얼굴에 비해서는 바디 색소 침착은 치료 기간이 길고 한 번으로는 드라마틱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염증보다는 치료 기간이 더 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아토피가 심한 분들도 색소 침착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그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색소 침착이 진짜 오래되신 분이 많죠. 아토피가 염증이 생기면 태산화라고 해서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고 거칠거칠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겨 있고 근데 그 피부가 정상 피부보다는 검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증이 질환이에요. 만성 피부염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많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계속 생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각질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부작용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은 미백 기능성 크림이란 거 꾸준히 바르면 효과 있을까요? 효과가 없진 않은데 되게 장기간 쓰셔야 되고 그거를 쓰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약간 바디 색소 침착으로 미백 연고로 처방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레이저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루틴으로 처방해드리진 않고요. 대부분 그냥 단독으로 약만 일단 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써보는데 근데 그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게 그 미백 성분이 피부 자극 증상이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많이 바르거나 하면은 피부가 벌개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각질이 좀 일어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피부염증을 또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량 바르셔야 돼요. 소량. 처음에 하실 때 소량 바르시고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바르시거나 보습이 잘 된 상태에서 소량 바르시고 나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르라고 추천 안 하고요. 처음에 하셨던 분들에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만 격일로 바르다가 괜찮으면은 밤에만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미백 연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외선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 노출하면은 피부 자극 증상이나 색소 착색이 생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바르시고 아침에는 몸을 씻거나 세안하신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시고 나가시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색소 침착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뭐예요? 색소 침착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없어요.
그나마 효과적인 게 레이저 치료긴 한데 레이저도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사람마다 되게 개인 차이가 심해요. 색소침착 치료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뭔가 자극에 의해서 레이저로 치료를 했거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뭔가 부작용으로 생긴 색소착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뭐 스크래치나 염증에 의한 색소침착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이내나 뭐 3개월 이내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 염증으로 인한 정말 뭐 5년, 6년, 막 10년 이상 되는 색소침착 있잖아요. 또 두꺼워져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하시면은 밝아지기는 한다. 근데 없어지기는 조금 어렵고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라. 그렇다면은 오래 걸리고 치료하기 어려운데 레이저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레이저 치료를 이게 그쪽 부분에 바디에 뭔가 이렇게 벗겨내거나 강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부작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출력 방식으로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레이저의 색소침착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대부분 얼굴에 받는 레이저 토닝을 바디에 해드리는 거예요. 약간 대부분 그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바디 필링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병행해서 화학적 치료 같은 거를 병행을 하면 그게 각질이나 이런 게 조금 제거가 된 상태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레이저 투과력이나 이런 것도 좋아져서 약간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치료를 병행하는 병원도 있고 대부분 레이저 토닝을 제일 흔하게 제일 많이 하긴 하세요. 제일 부작용도 없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길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뭐 그 기대치를 얼마 만에 낮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색소침착 치료 코스를 저희는 짧으면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6개월 이상 보고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디 토닝 받으려고 해도 1,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보통은 그 자주 내방을 해야 되고 하고 나서 좀 밝아지는 거지 100%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디 색소 침착이 좀 덜 생기게 뭐 이런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결국 색소 침착이 안 생기는 진짜 방법 있을까요? 일단 피부가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컨디션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아니면은 염증을 좀 예방하는 치료를 하거나. 그게 뭐냐 하면은 피부를 자극을 많이 하잖아요. 자극이라는 거는 스크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적인 마찰일 수도 있고 팔꿈치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검해지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닿아가지고 마찰이나 눌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계속 주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습이 또 잘 돼야 돼요. 피부가 보습이 안 된 상태로 건조하면 색소 침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자극에도 착색으로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색소 침착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자외선 차단이나 아니면은 보습 그 다음에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오늘 바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무시무시하게 오래 걸린다, 치료 어렵다 얘기해서 실망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긴 하실 텐데 근데 색소 착색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염증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거의 다 좋아져요. 그리고 흉터나 이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남진 않아요. 다른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좋아지지만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관리 잘 하셔서 조금 빨리 해결하시면 그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